오늘 같이 만들 것은 유니티 뷰에다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뷰를 겹쳐 볼 거예요. 파란 회색 화면은 유니티 뷰고요. 흰색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에디 텍스트예요. 클릭해서 글자를 쓰는 순간 보내기 버튼이 활성화되고요. 이 글자가 넘어가면은 노란색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걸 보면은 카카오톡과 매우 똑같아요. 신기하죠? 여기서 뒤로 가기 버튼이 아래 버튼으로 바뀌었는데 누르면은 내려가고요. 클릭하면 다시 올라오고요. 그리고 엔터도 가능하고요. 글자를 쓰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유니티에다가 받아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오늘 만들어 볼게요. 이런 바탕화면이 유니티고 이런 에디 텍스트와 보내기 버튼 있죠. 이거를 유니티 뷰 위에다가 얹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인풋 필드 있죠. 이런 인풋 필드는 PC에서는 잘 돼요. 그냥 입력하고 바로 클릭하면은 되죠. 근데 모바일에서는 키보드, 소프트 키보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상 키보드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파일 빌드 세팅에서 빌드를 해서 앱으로 넣어도 되지만 핸드폰을 USB와 연결한 상태로 개발자 옵션을 활성화하면은 이제 빌드됨과 동시에 바로 핸드폰에 창이 띄어지는데 휴대전화 정보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정보 들어가셔서 이 빌드 번호 있죠? 여기를 5번 이상 클릭해주세요. 그러면은 개발자가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돌아가서 설정 맨 아래 개발자 옵션 있죠? 선택한 다음에 USB 디버깅을 여기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개발자 옵션이 사용될 수 있는 건데 저는 개발자 옵션을 활성화했으니까 빌드 앤 런을 해서 파일 이름 고라카카오 APK로 하고 바탕화면에 하면은 여기에 빌드가 된 다음에 핸드폰에도 빌드가 돼요. 위에 거 인풋 필드 대충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 클릭하면은 여기다가 글자를 쓰고 이 확인을 누르면은 버튼으로 나오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거 확인 눌러도 반응이 없거든요. 이 열렸을 때 왼쪽 위에 버튼 보이나요? 요거를 클릭하면은 요 클릭이 안 돼요. 키보드가 닫아져 버리거든요. 이런 한계가 있어요. 모바일에서는. 그래서 인풋 필드가 아니라 에디 텍스트를 받아야 이제 키보드가 열린 상태에서 버튼을 누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걸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유니티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2D로 선택하고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약간의 세팅을 해줄 건데요. 게임 뷰는 1080, 1920으로 해주고요. 카메라가 거슬리기 때문에 3D 아이콘을 줄여주고 파일 빌드 세팅, 안드로이드로 스위치 플랫폼으로 해준 다음에 플레이어 세팅 들어가셔서 레졸루션 앤 프레젠테이션을 스타트 인 풀스크린 모드를 체크 해제해주세요. 왜냐하면 아래 뒤로 가기 버튼이랑 메뉴 버튼, 홈 버튼 있죠. 그런 것들이 표시되려면은 이걸 체크 해제해야 돼요. 디폴트 오리엔테이션은 포트레이트로 해야 세로가 긴 화면으로 나오고요. 메뉴에 컴퍼니 네임을 고라니 써주시고 아더 세팅에서 패키지 네임 있죠. 여기를 전부 소문자로 해줄게요. 컴 고라니 안드로이드 랩이라고 했네요. 이 정도만 수정할게요. 먼저 빌드 세팅에다가 현재 씬을 넣고 익스포트 프로젝트 있죠.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익스포트를 눌러주세요. 바탕화면에 새로운 폴더 만들고 직박구리 폴더 만들고 직박구리가 왜요? 새 이름인데 이 안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바로 안드로이드 앱 구조와 똑같이 돼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있죠? 매우 비슷하게 돼요. 직박구리 바로 들어가 보면은 뭐 빌드.그레이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구조와 되게 비슷해요. 빌드 그레이드 있고 그렇죠. APK로 빌드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유니티의 이것들은 하나의 APK로 통합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통째로 나온 거예요. 익스포트 프로젝트가 그런 역할이고요. 자,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런처도 있고 유니티 라이브러리도 있는데요. 보면은 런처는 이제 실제로 APK가 작동되는 그런 파일이에요. 보면은 메인 있고 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있죠. 이런 형식과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리소스 폴더 있고 여기다가 민맵 있고 밸류 이런 거 있죠. 리소스 안에 밸류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민맵은 이제 아이콘, 유니티 아이콘이에요. 이게 바로 APK로 빌드할 때 실제로 발동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요. 그리고 직박구리 최상단으로 돌아가서 이 유니티 라이브러리가 또 있는데 런처와 다르게 이건 뭐냐면 라이브러리예요. 런처가 작동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볼게요. 보면은 여기 라이브러리 있죠. 여기에 유니티 클래시스.jar 파일이 있어요. 직박구리 뒤로 가기 해서 유니티 라이브러리의 소스 부분 볼게요. 메인 들어가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여기 있는 그 파일이 이 직박구리에 있는 런처 부분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로 덮어 씌워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쓰여요. 그리고 이 자바 안에 컴 유니티 3D 플레이어 부분이 있죠? 유니티 플레이 액티비티.jav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메인이에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뭐 자바 액티비티를 실행한다 하면은 컴 고라니 테스트 45에 있는 자바 액티비티 이런 클래스를 실행한다는 말이고요. 유니티에서 유니티가 발동되게 하는 클래스예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바예요. 패키지는 이런 식이고요. 유니티 플레이 액티비티라는 클래스 명을 갖고 있고 액티비티를 상속받고 있고 유니티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거를 또한 적용했네요. 이런 식으로 발동이 되는데 엄청 많죠. 보면은 뭐 메모리가 줄었을 때 되는 거 있고 온 리즘은 다시 그 창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런 거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온 크리에이트예요. 온 크리에이트. 여기서는 유니티가 최초로 시작하고 바로 set 콘텐츠 뷰 m 유니티 플레이어라는 유니티 창을 띄워요. 아시겠죠?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주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애드 뷰를 하느냐 하면은 보여드릴게요. 닫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직박구리의 구조와 똑같이 만들면 돼요. 여기 프로젝트 내에서 똑같이 만들면 덮어 씌워지게 되거든요. 똑같이 만들면은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가 런치 했을 때 덮어 씌워지게 되거든요. 여기서 수정한 값을. 그래서 만들어 볼게요. 에셋, 우클릭, 크리에이트, 폴더 만들고 플러그인스, 컨트롤 D 자식으로 넣어주고 안드로이드 여기다가 자바 형식으로 된 거 있죠. 유니티 플레이 액티비티 그 부분에다가 토스트를 띄워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직박구리 있죠. 유니티 라이브러리, 소스, 메인, 자바, 컴, 유니티 3D, 플레이어 유니티 플레이 액티비티.java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열면 메모장으로 열리는데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데요. 패키지 위에 이 부분을 지워줘야 돼요. 이 주석을 지워줘야 이제 덮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온크리에이트에서 토스트를 띄워볼게요. 참고로 메모장에서 수정하면은 실수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해서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게요. 파일 뉴 프로젝트 empty activity 선택하고 next 이름 써주시고요. 랭귀지는 일단 자바로 둘게요. 왜냐하면 유니티가 자바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자바잖아요. 그래서 토스트가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은 자바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파일은 그대로 지워주고 다시 지워주고 여기 메인 액티비티 있죠? 여기다가 토스트를 써볼게요. 토스트를 쓰는 순간 엔터를 치는 순간 임포트 안드로이드 토스트가 생겼어요. make 텍스트 어떤 콘텍스트에 할 거냐 this 콘텍스트는 화면입니다. 보여주는 화면 띄워질 내용 적어주고요. toast.length 이렇게 해주고 show 이렇게 닫아주시고 마지막에 세미콜론까지 해줘야 자바는 이런 식으로 토스트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띄워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복사하세요. 이걸 복사, 한 줄 복사. 여기 있는 유닛 플레이 액티비티 열어서 온크리에이트 맨 아래에다가 시작하면은 바로 토스트를 띄워볼게요. 이것만 추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임포트도 해야 돼요. 임포트 안 하면은 강제 종료되거든요. 이거를 복사하세요. 토스트. 참고로 앱 컴팻 액티비티는 왜 안 하냐 하면은 유니티 플레이어 액티비티랑 똑같아요.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고 OS 번들은 이미 임포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토스트만 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액티비티 형식으로 돼 있죠. 앱 컴팻 대신에. 그리고 OS 번들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헷갈리지 않도록 한 칸을 띄워서 여기다가 토스트를 넣어주고 저장하고 해볼게요. 맨 위에 주석이 있었으면 바로 지워줘야 덮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추가한 것은 앱이 시작되자마자 토스트를 띄워본 거예요. 저장하고 파일, 빌드 세팅, 익스포트 프로젝트를 체크 해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빌드 앤 런을 해서 바로 핸드폰으로 띄워볼게요. 파일 이름 A라고 하고 저장. 자, 띄워지자마자 토스트가 떴어요. 대박이죠? 바로 이 원리예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덮었을 뷰를 만들어 볼 건데 리소시스 레이아웃 우클릭 뉴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이름을 액티비티 언더바 서브라고 해주시고요. 루트 엘리먼트를 프레임 레이아웃 즉 액자 형식 레이아웃으로 할게요. 오케이 눌러주시고 카카오톡 옆에 보내기 버튼 있죠? 먼저 아이콘을 만들어 줄게요. 드로어블에 우클릭 뉴 벡터 에셋 클립아트 더블 클릭하고 샌드를 적어준 다음에 선택하고 32dp 32로 바꿔주시고 이름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next finish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32dp로 된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프레임 레이아웃을 매치 패런트 둘 다 해주시고요. 백그라운드는 반드시 앞에 00이 들어가 있는 즉 투명이 있어야 돼요. 즉 클릭해보면은 여기 색깔은 상관이 없는데 이 앞에 00이 뭐냐면 알파 값이거든요. 알파 값. 알파가 0이어야 돼요. 왜 이걸 해주냐면 이게 없다면은 키보드가 위로 올라왔을 때 이게 안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버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해야 되고요. 이거를 추가 안 하거나 또는 골뱅이 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여기다가 반드시 투명한
색상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넣었는데 위스를 매치 패런트, 하이트는 랩 콘텐츠로 했어요. 가로가 여기고 높이가 에디트 텍스트의 크기가 변하면은 크기가 이런 식으로 변하잖아요. 이 자식의 크기에 따라서 랩 콘텐츠 변화됩니다. 그리고 웨이트 썸을 줬는데 왜냐하면 에디트 텍스트와 이 버튼을 웨이트 썸을 사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버튼이 안 보일까요? 왜냐하면 비지빌리티를 건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게 비지블로 바꾸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글자가 아무 글자라도 하나라도 써져 있다면은 이게 활성화되고요. 기본은 비활성화예요. 아무 글자가 안 써져 있으니까요. 이 버튼은 위스를 50dp만큼 갖고 있고 에디트 텍스트에는 레이아웃 웨이트가 1로 돼 있어서 전체를 차지합니다. 이 50dp만큼의 이 간격을 제외하고 전체를 차지하기 때문에 무게가 여기에 다 실려 있죠. 그래서 에디트 텍스트가 여기에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거는 비율이 바뀌어도 이런 식으로 비율이 바뀌어도 다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픽셀2로 먼저 해준 다음에 그리고 에디트 텍스트에는 id를 send underbar edit, 버튼은 send underbar 버튼이라고 해주고요. 위스 하이트는 랩 콘텐츠로 해줘야 글자가 써짐에 따라서 이게 위로 커지겠죠. 글자가 넘어가면은 엔터가 쳐져서 올라가고요. 기본 상태는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상태. 텍스트 사이즈는 텍스트가 너무 작기 때문에 텍스트를 좀 키웠고요. 패딩은 7dp를 줘서 상하 좌우가 7dp만큼을 다 띄워져 있어요. 간격을 안 주면 너무 딱 붙어 있잖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간격을 주고 백그라운드는 샵 FFF, 빨강, 초록, 파랑이 다 흰색으로 되었기 때문에 FFF입니다. 그 다음에 버튼은 드로어블 발음을 해가지고 아까 우리 벡터 이미지 만들어줬죠. 드로어블에 IC 샌드 블랙 32dp 그대로 이름을 써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패딩 발음을 4dp 줍니다. 왜냐하면 드로어블 바텀 즉 아래쪽에서부터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면 아래로 딱 붙어버리죠. 그래서 이만큼 떨어지게 해주고요.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커지면은 노란색은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버튼의 하이트가 매치 패런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니어 레이아웃의 크기에 맞춰지죠. 하지만 드로어블 바텀에 있는 보내기 버튼은 아래쪽으로부터 위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색깔은 우리 노란색 있죠. 샵 FF D500 이 색깔의 카카오톡 색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여기 지워주고 비지블은 인비지블로 하면 안 돼요. 인비지블로 하면은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흰색 보이죠? 흰색 에디트 텍스트 보이는데 여기는 그냥 텅 비어있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기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인비지블이 아니라 곤으로 해야 돼요. 아예 사라져버려라. 아예 날려버려라. 클릭을 못하도록.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버튼에다가 온클릭 이런 거 달아주면 안 되거든요. 앱이 강제 종료돼요. 유니티로 임포트 했을 때요. 뭐 여기서 서로가 아이디를 참조하는 거 이런 거 되고요.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하나씩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액티비티 서버의 전체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 뷰를 띄워야 돼요. 그러면 유니티 플레이 액티비티 있죠. 즉 이 부분에다가 뭐 자바 형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바 형식이 아니고 코틀린이 훨씬 간결하기 때문에 저도 코틀린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클래스를 호출하게 할 거예요. 코틀린으로 된 파일을요. 그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만져줘야 돼요. 여기 자바 컴 고라니 테스트 46 우클리 뉴 코틀린 파일 클래스로 하나 만들고요. 서브 액티비티라고 쓰십시오. 엔터. 그리고 클래스 서브 액티비티라고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죠? 앱 콤팻 액티비티가 상속받아졌어야 됐어요. 하지만 이것은 앱 콤팻 액티비티를 상속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니티 플레이어 액티비티 형식을 상속받아야 유니티가 작동하고 앱 콤팻인 경우는 강제 종료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를 해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classes.jar 파일을 넣어야 되는데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스, 유니티, 허브, 에디터 버전은 딱히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선택하고 에디터, 데이터, 플레이백 엔진스, 안드로이드 플레이어, 베리에이션스, 모노, 릴리즈, 클래시스 여기에 classes.jar 파일을 저는 이거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쓰냐면 복사해 놓고 정리한 곳에다가 뭐 붙여놓고 씁니다. 여기 붙여놨어요. 이렇게 해서 씁니다. 이거를 앱 우클릭, 조인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앱 들어가서 립스에다가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요. 이거를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파일, 프로젝트 스트럭처, 디펜던시 클릭하고 앱 부분에 플러스 눌러서 잘 디펜던시 여기다가 립스에 있는 classes.jar 파일을
선택하고 오케이 해줍니다. 그러면 싱크가 진행되다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앱 컴팻 액티비티 대신에 유니티 플레이어 액티비티가 있어요.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에뮬레이터에서 빌드를 해도 잘 되고요. 유니티에 넣어서 빌드해도 잘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fun subfun이라 하고 m 콘텍스트를 가져오는데 화면을 가져와야 돼요. 어떤 화면이냐면 우리 메인 액티비티, 여기서는 유니티 플레이어 액티비티겠죠. 거기서 화면을 디스로 넘겨줘서 여기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화면이 아닌 거에다가 띄우면은 바로 강제 종료돼요. 화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콘텍스트를 Alt 엔터 해서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토스트를 띄워볼게요. 토스트다 메이크 텍스트를 해주는데 콘텍스트는 디스가 아닙니다. 디스에다가 하면은 여기는 빈 껍데기예요. 서브 액티비티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호출할 거기 때문에 빈 껍데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면 안 되고 m 콘텍스트에다가 하고,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 서브 펀을 호출하려면은 자바에 들어갈 때 서브 액티비티 서브라고 적어주고 new 서브 액티비티 이렇게 해주면은 인스턴스가 생성돼요.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되어서 서브에 서브 펀 함수가 있죠. 그리고 디스를 넘겨주면 되겠죠. 현재 자신의 화면이라고. 즉 이거를 똑같이 유니티에다가 임포트하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 옆에 서브 액티비티가 있죠. 이 서브 액티비티는 매니페스트에도 등록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등록을 안 하면은 클래스를 모르는데 어떻게 호출을 해,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사하고 액티비티 바깥에다가 붙여 넣어주고 여기를 이렇게 닫아주시고 서브 액티비티 적어주세요. 환경 설정에서 이 클래스도 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에서 서브 액티비티를 호출하고 서브 액티비티에서 토스트를 띄우고 m 콘텍스트에다가, 그리고 매니페스트에는 두 클래스가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구조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직박구리에서 유니티 라이브러리 소스 메인, 여기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있죠. 이거를 드래그해서 여기 안드로이드 바로 아래다가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매니페스트가 환경 설정이죠. 그리고 우리 서브 액티비티 있죠. 우클릭 조인 익스플로러 해주고 이거를 코틀린 파일을 또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서브 액티비티 패키지명을 com.unity3d.player 이렇게 변경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유니티 플레이어 액티비티에서 이런 식으로 써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냥 get 패키지 네임 해가지고 그냥 하려고요.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돼요. 아시겠죠? 저장해 주시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열면은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 그리고 액티비티 끝나는 데에다가 붙여 넣고 마지막에 슬래시하고 이걸로 닫아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바뀌어야겠죠? 뭐냐면 서브 액티비티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야 환경 설정에서 유니티 플레이어 액티비티를 일단 호출하고 서브 액티비티 클래스도 일단 알고 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저장하고, 그리고 유니티 플레이어 액티비티를 열면 on create에서 토스트를 띄웠었죠. 이 부분 어떻게 했었죠? 바로 이렇게 했었죠. 중요한 것은 항상 임포트 할 때마다 뭐가 임포트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없으니까 그대로 복사하고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서브 액티비티를 호출해서 디스를 넘겨줘서 m 콘텍스트에다가 토스트입니다 가 띄워질 거예요. 저장하고, 자 그러면은 플러그인스 안드로이드에 매니페스트와 서브 액티비티, 유니티 플레이어 액티비티가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서브 액티비티에는 아까 넘겨준 걸 받아서 콘텍스트로 받아서 토스트를 띄워봤어요. 어떤 화면에 m 콘텍스트에 여기를 디스로 하면은 안 돼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는 하나, 두 가지 클래스가 알려져 있다 이렇게 정확히 써줘야 되고요. 패키지 이름 바꿔야 됩니다. com.unity3d player라고, com.unity3d player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빌드 앤 런을 해보면은, 자 시작하자마자 토스트입니다 떴죠. 이게 강제 종료가 안 되고 제대로 잘 뜨면은 성공한 거예요. 아주 잘 됐죠? 이런 원리로 또 이루어져요.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우리가 만든 액티비티 서브, 이거를 애드 콘텐츠 뷰로 만들어도 되지만 그건 자바잖아요. 그리고 온크레이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코틀린이 더 좋기 때문에 뷰를 띄우는 것을 서브 액티비티에서 실행시켜 볼 거예요. 참고로 레이아웃을 가져올 때 R 클래스가 안 돼요. r.id.send 버튼, send et 이런 게 불가능해요. send 버튼 이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유니티에서 R 클래스 대신에 하는 방법은 서브 액티비티 일단 임포트 깨끗이 해준 다음에 유니티 플레이어를 하고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거든요. R 클래스 대신에요. 뭐 find view by id 해가지고 r.id.send 버튼 이런 게 불가능해요. 이런 R 클래스를 호출하면은 바로 강제 종료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패키지 이름을 가져와서 이 get 패키지 네임이
이거를 유니티 플레이어 액티비티에 넣었을 때 com.unity3d.player 형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아이디를 여기다가 넘겨주게 되면, 그래서 패키지명을 com.unity3d 플레이어로 통일을 시킨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기를 com.고라니다.test45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다가 com.고라니.test45 일일이 적어줘야 되니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아이디는 int 값이에요. def 타입은 layout이라고 했고 r.layout 중에 activity sub 이거를 찾는 거예요. 이 아이디를 sendit 아이디는 r.id.sendit, 즉 여기서 찾겠죠. 아이디로 sendit 이것이 들어가요. edit 텍스트로 r.id.send 버튼은 이것이 들어갑니다. 이 값을 int로만 해주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뷰를 만들어버려서 find view by id 하면은 뷰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순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직 뷰를 안 만든 상태고 아직 겹쳐지지 않은 상태고 아이디만 일단 참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브의 서브펀에다가 매개 변수를 넘겨줄게요. 차례대로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넘겨준 다음에 여기를 복사, 서브 액티비티에서 컨텍스트 뒤에 붙여넣고 타입을 적어줘야 돼요. 점점 int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int 형식으로 다 해줍니다. 됐죠? 고라이님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get resource get identifier는 반드시 최상위 클래스에서 호출을 해야 돼요. 거기서 호출을 해서 아이디만 넘겨받아야 돼요. 반드시 이런 구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이 써줍니다. Activity Sub XML을 뷰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Add Content 뷰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인플레이터를 가져와요. 기존에 아는 방법으로 get System Service 이런 식으로 썼죠. 이러면 안 돼요. mContext 이 화면 안에서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mContext를 붙일 수 있는 데는 다 붙여야 돼요. 아시겠죠? 붙여서 에러가 난다 하면 붙이지 마시고요. 이 붙일 수 있는 데는 다 붙여야 돼요.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서비스를 가져오는데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레이아웃 팽창이라고 해서 XML의 어떤 아이디를 통해서 뷰를 하나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인플레이트, 팽창을 하는데 액티비티 서브 아이디 여기 있죠? 그거를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우리 최상단이 뭘로 돼 있죠? 프레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프레임으로 해주는 거고요. 이게 뭐 릴레이티브로 돼 있으면 릴레이티브, 다른 걸로 돼 있으면 다른 그런 뷰로 해줘야 되겠죠? 우리는 액자 형식을 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람 LL은 프레임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파람, 만약에 리니어라면 리니어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파람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여기들도 다요. 아시겠죠? 가로는 매치 패런트, 세로도 매치 패런트로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와 전체 다 사이즈에 맞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상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add content 뷰를 하는데 mContext 여기 있는 거를 액티비티 형식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 LLA랑 파람이라서 정의한 것을 하나의 뷰를 더 추가합니다. 기존의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다면은 거기 위에다가 얹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띄워진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복사하고 서브 액티비티에 여기 패키지 아래까지 선택하고 붙여 넣은 다음에 이 부분을 지워서 패키지는 com unity 3d 플레이어를 유지시키세요. 저장하고 유니티 플레이어 액티비티에는 여기 있죠. 복사하고 여기다가 붙여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임포트가 딱히 없네요. 그리고 토스트는 안 쓰기 때문에 토스트는 지워줄게요. 이 부분. 자, 저장하고 닫고,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 액티비티 서브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 안에 있는 액티비티 서브 이거 컨트롤 눌러서 끌어다가 유니티에다가 안드로이드에다가 넣어주시고, 이게 여기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안드로이드 우클릭 크리에이트 폴더 res 리소스입니다. 여기다가 우클릭 크리에이트 폴더 레이아웃이라고 적어주시고 액티비티 서브를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r.layout.activity sub 클래스 대신에 get resource의 get identifier 이런 형식으로 찾아내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폴더의 구조가 정확히 똑같이 일치를 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만 추가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액티비티 서브에서 이 버튼이 드로어블 바텀이 골뱅이 드로어블에 IC send black 32dp 이것도 넣어줘야 되거든요. 똑같은 형식으로요. IC send black 32dp.xml을 컨트롤 눌러서 리소스 아래 넣어주시고 리소스 우클릭 크리에이트 폴더 드로우어블이라고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IC send black 32dp를 그대로 넣어주고 보면은 구조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플러그인스 안드로이드 리소스, 자 리소스 폴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매니페스트 서브 액티비티 유니티 플레이어 액티비티는 바로 안드로이드 아래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어야 성립이 돼요. 빌드 앤 런을 해서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뷰가 띄워졌고요. 유니티 바로 앞에 에디 텍스트가 잘 나왔네요. 이거를 클릭해 보면은 과연 키보드가 올라올까요? 네, 잘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네요.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노란 버튼 나오고 엔터를 치면 유니티에 나오는 것까지 해봐야겠네요.
자, 이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다른 화면을 유니티 화면을 클릭할 수도 있고요. 뒤로 가기 버튼이 아래로 내려가는 버튼으로 바뀌었는데 이걸 눌러주면은 아래로 내려가고요. 카카오톡이랑 똑같이 됐죠. 이제 액티비티 서브 XML이 추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넘겨받은 샌드이티 아이디와 샌드 버튼 아이디를 인트 값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걸로 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드디어 가능해요. 자, 이 두 가지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빨간색 뜨면 Alt 엔터 추가해 주시면 여기 임포트가 돼요. Find View by ID를 할 때 반드시 M 콘텍스트를 붙일 수 있으면 다 붙여야 된다고 했죠. 이거를 안 붙이면 또 강종이 되니까요. 샌드이티 아이디는 에디 텍스트 형식이기 때문에 에디 텍스트로 받았고요. 샌드이티 뷰로 받았고요. 샌드 버튼은 버튼 형식이기 때문에 샌드 btn 뷰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 뿐만 아니라 전역 변수로도 가능한데요. 레기트 init bar 해가지고 에디 텍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대입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이럴 것까지는 없고 그냥 지역 변수 내에서 한번 불러와서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디 텍스트에다가 글자가 텅텅 비어 있으면은 보내기 버튼이 안 나오고 한 글자라도 있으면 보내기 버튼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샌드이티 뷰에다가 add text change listener를 달아줘가지고 괄호 안에 object text watcher를 달아줘요. 그리고 중괄호 치면 오브젝트에 빨간 줄 쳐지는데 alt enter implement members control A OK 해주고 to-do 구문을 다 지워주고 깨끗이 만들어줄게요. 자, 이 상태로 만들어주시고요. 우리가 쓸 것은 on text changed 여기 안에서만 쓰게 할 거예요. 이 텍스트 와처가 edit 텍스트가 바뀔 때마다 글자들을 판단하는 건데 P0이 비어있지 않을 때는 뭐 한 글자라도 써져 있으면은 샌드 버튼을 비지블로 해서 보여줘야겠죠. 한 글자 써졌으면 보내기 버튼이 활성화돼야겠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그냥 비어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뷰를 건으로 해줘요. 인비지블로 하면 안 돼요. 인비지블로 하면 흰색 옆에 그냥 공허한 뷰만 남아있어요. 건으로 해서 아예 날려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에디 텍스트가 깨끗이 지워지고 그 문자열을 그대로 유니티에 넣어볼게요. 이와 같이 써주면 돼요. 샌드 버튼 뷰에 셋온클릭 리스너를 달아줘서 보내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제 바로 유니티한테 문자열을 전송할 수가 있어요. 유니티 플레이어 유니티 샌드 메시지를 하면은 이 부분이 호출할 게임 오브젝트의 이름이에요. 자, 만들어 볼게요. 하이라키 우클릭 create empty 이름을 정확히 게임 매니저 써준 다음에 복사하고 트랜스폼 리셋 애드 컴포넌트 붙여넣고 만들어준 다음에 이 이름과 이 이름은 동일한 게 좋겠죠. 헷갈리니까 이 부분을 참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 매니저 옆에 receive message 이런 함수명을 만들어줘야 돼요. public void receive message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매개 변수예요. 샌드이티 뷰의 텍스트를 toString 해가지고 이거를 텍스트까지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toString까지 해야 스트링 형식으로 변환이 돼요. 매개 변수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어요. int 값, float 값, 오브젝트 형식으로 다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만 돼요. 다른 건 안 되죠. 그래서 스트링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야죠?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로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를 오브젝트 형식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좀 비효율적이죠. 택배를 쌌다가 택배를 풀어버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스트링 형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자유롭게 유니티에 띄워주면 되겠죠. 일단은 저장하고 그리고 샌드이티의 뷰에다가 set 텍스트를 해서 비어있게 만듭니다. 문자를 보냈으니까 다음 문자를 보내도록 비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토스트는 필요 없으니까 임포트해서 지워주시고 이게 완성된 코드예요. 전체 선택하고 복사한 다음에 서브 액티비티에서 패키지 아래까지 선택하고 붙여넣고 이 부분은 지워주고 유니티 3D 플레이어를 유지시키세요. 그리고 저장하고 다른 건 안 건드렸죠. 유니티 플레이어 액티비티와 매니페스트, 서브 이런 것들 안 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요. 이제 여기다가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캔버스 텍스트에다가 받은 텍스트를 띄워보도록 할게요. 하이라키 우클릭, UI, 텍스트 만들고 캔버스 너무 크니까 캔버스 UI 스케일 모드를 스케일 위 스크린 사이즈 X 1080, Y 1920 매치 모드를 익스펜드로 해주시고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 메인 카메라 넣어주신 다음에 오더인 레이어 10으로 해서 앞으로 보이게 할게요. 그 다음에 썸네일에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글꼴로 가서 쿠키런을 해주고 굵은 폰트 있죠?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텍스트를 이만큼 키워서 중앙으로 위치시킨 다음에 컬러를 흰색, 폰트를 쿠키런 폰트 사이즈를 한 100으로 만들고 베스트핏을 체크하고 하면은 최대 크기가 100이 되죠. 그 다음에 중앙 정렬 해줄게요. 그 다음에 배경이 좀 그러니까 메인 카메라 들어가서 백그라운드를 그냥 이 정도 색 해주고 텍스트의 이름을 디버그 텍스트라고 해주고요. 이 텍스트는 지워준 다음에 게임 매니저 맨 위로 올리고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 들어가서
그리고 디버그 텍스트를 가져오기 위해 public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9로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여러분 꼭 2019 업그레이드 하세요. 완전 좋아요. 옛날에 유니티 엔진.ui를 여기다가 써야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라이더 기능도 포함됐어요. 이 텍스트를 쓰면은 엔터 누르면은 알아서 유니티 엔진.ui가 써져요. 신기하죠?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업그레이드 하면 좋아요, 아주. 그래서 디버그 텍스트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가 MSG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클릭하고 메서드식 본문 사용해서 이렇게 보이게 할게요. 과연 잘 대입해질까요? 저장하고 게임 매니저 여기다가 참조를 하기 위해 디버그 텍스트를 끌어다 놓고 파일 빌드 세팅, 빌드 앤 런을 해서 핸드폰으로 빌드를 해볼게요. 자, 빌드가 되었고 지금은 그냥 배경색이 떴습니다. 에디 텍스트 클릭해봐서 글자를 써볼게요. 기역 쓰니까 오, 보내기 버튼 나왔죠? 선택하면은 오, 완전 좋아요. 대박이네요. A, B, C, D, E, F, G. 오, 글자 내려가는 것도 아주 좋고 완전 대박이네요. 이거를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은 보내지고 대박이네요. 그리고 엔터도 가능한데 여기서 엔터 이런 기능도 있어요. 엔터도 하면은 엔터도 보내져요.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이 내려가기 버튼으로 바뀌었는데 글자 쓴 다음에 내려서 하면은 카카오톡이랑 완전히 똑같죠. 그리고 또 볼만한 것은 이거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유니티 뷰가 올라가요. 키보드가 올라온 만큼 유니티 뷰가 올라가요. 신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유니티에다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뷰를 띄워봤습니다. 이게 개발하다 보면은 하나하나의 코딩을 추가할 때마다 일일이 빌드를 다 해보고 다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을 걸렸어요. 이 뷰를 띄우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알기 전에 3주 동안을 연구를 했고 NK 스튜디오님과 함께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2개월 동안 연구해서 영상 찍고 난 후 4일 동안 또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를 결국 띄워냈어요.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연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를 그대로 복사해서 써도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막 수정할 거 다 수정하고 하면서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뷰를 띄우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다양한 시스템들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